실전 모의고사 제3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왜 문을 안 열었지? 그러게요. 이 가게는 일요일에도 항상 문을 여는데요. 아, 휴가 기간인가 봐요. 여기 안내문이 있어요. 2번. 이 차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면 이틀 정도 걸려요. 네, 그럼 이틀 후에 찾으러 올게요. 3번. 지난 한 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분실된 물건은 휴대전화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방과 우산, 지갑이 뒤를 이었는데 가방은 지난해에 비해 분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나 취업했어. 우와, 축하해. 결국 해냈구나. 나도 빨리 취업하면 좋겠다. 5번. 요새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워서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게 돼요. 그러게요. 날씨가 정말 더워요. 그런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번. 원주 씨, 반찬 배달해서 먹는다면서요? 어때요? 반찬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먹게 되고요. 7번. 현아 씨도 정서 씨 전시회에 초대받았지요? 네, 지난번에 못 가봐서 이번엔 꼭 가보려고요. 8번. 다음 달 판매 행사는 준비가 다 되어 가나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9번. 어서 오십시오. 이 버스 한국병원 방향으로 가나요? 한국병원에 가실 거면 길 건너서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10번. 냉장고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고친다고 했잖아요.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딱 맞는 부품이 없대요.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그럼 점심 먹고 매장에 같이 가볼까요?
11번. 아까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분명히 거실에 둔 것 같은데. 혹시 슈퍼에서 계산하고 그냥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슈퍼에 전화해봐요. 그래야겠어요. 고마워요. 12번. 기념식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네. 그런데 태국 회사에서 세 분이 더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기념품을 더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확인해보고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누나, 나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줘. 내일 시험인데 어려워서 잘 못 풀겠어. 그래. 그럼 교과서 가지고 와. 교과서? 아,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온 것 같아. 그럼 빨리 학교 가서 가지고 와. 내일이 시험인데 세 개 없다는 게 말이 되니? 14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뮤지컬 하늘이 쉬는 시간 포함 약 2시간가량 공연될 예정입니다. 즐거운 관람을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송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16번. 이곳은 한번 답카페입니다. 이곳 사장님께 그 인기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곳은 몸의 체질과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에는 실제로 한의사님이 계셔서 간단한 검진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방차라고 하면 굉장히 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즐겨 드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쉽게 마실 수 있는 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라고? 어렵지는 않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재미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 재미있다니 다행이네. 요즘 직업에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8번. 아, 추워.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었지? 모두들 추운 것 같은데. 그러게.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될 텐데. 게다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랑 많이 차이가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여름에 냉방병 환자가 많잖아. 관리자에게 항상 19번. 저 연예인 방송에 또 나오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아, 저 연예인이 찍은 새로운 영화가 곧 개봉을 한대. 그래서 영화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아. 방송 출연을 한다고 영화 관람객이 늘까? 영화가 재미있고 잘 만들었으면 입소문이 저절로 날 텐데. 그래도 텔레비전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니까 영화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영화 홍보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선생님의 건축물은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는 평을 듣는데요. 선생님께서 평소 작업을 하시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제 건축물을 보시고 그렇게 평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전통적인 것만을 따르다 보면 실제 건물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현대적인 것만 줬다 보면 전통적인 것을 점점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제 건축물에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정신, 현대적인 감각과 편리성을 함께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 차장님, 이번 신제품 출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출시 준비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출시일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신제품 출시는 출시일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출시 예정일에 맞추어 준비하지 말고 출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경쟁사보다 늦게 출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신제품 출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출시 준비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출시일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신제품 출시는 출시일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출시 예정일에 맞추어 준비하지 말고 출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경쟁사보다 늦게 출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거기 구청이죠? 공원 축구장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축구장에서 운동과 관련된 행사 이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조기 축구회이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축구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기 예약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장기 예약을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구청이죠? 공원 축구장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이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조기 축구회이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축구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기 예약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장기 예약을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벌써 10년째 매일 팔고 남은 빵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신데요. 저희 빵집은 그날 만든 빵만 판매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빵도 만들었을 때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거든요. 물론 만든 지 하루 이틀 지났다고 빵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 만든 빵을 팔지 못하니 매일 팔고 남은 빵들을 처리하는 게 큰 문제였죠. 남은 빵들은 가족들이 먹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왕이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팔고 남은 빵을 나누는 것뿐인데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벌써 10년째 매일 팔고 남은 빵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까? 저희 빵집은 그날 만든 빵만 판매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빵도 만들었을 때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거든요. 물론 만든 지 하루 이틀 지났다고 빵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 만든 빵을 팔지 못하니 매일 팔고 남은 빵들을 처리하는 게 큰 문제였죠. 남은 빵들은 가족들이 먹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왕이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팔고 남은 빵을 나누는 것뿐인데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 같으면 좋겠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해? 나하고 음악 봉사 안 갈래? 음악 봉사? 그게 뭔데? 병원이나 노인정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음악이 필요한 분들께 음악을 연주해 드리는 거야. 음악이 치유의 힘이 있잖아. 너도 음악 좋아하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있는 악기가 없어.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 뭐 해? 나하고 음악 봉사 안 갈래? 음악 봉사? 그게 뭔데? 병원이나 노인정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음악이 필요한 분들께 음악을 연주해 드리는 거야. 음악이 치유의 힘이 있잖아. 너도 음악 좋아하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악기가 없어.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시니 아무래도 여행 기회가 잦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제가 하는 일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이지만 생각만큼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해요.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나 비용 등을 계획하기 때문이죠. 물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형식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실 때 이 상품이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발합니다. 여행지의 경치를 즐기며 쉼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같은 여행지에서도 다른 상품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업에 종사하시니 아무래도 여행 기회가 잦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제가 하는 일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이지만 생각만큼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해요.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나 비용 등을 계획하기 때문이죠. 물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형식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상품이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발합니다. 여행지의 경치를 즐기며 쉼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같은 여행지에서도 다른 상품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당장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인건비 증가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기업에서 인건비의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당장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인건비 증가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기업에서 인건비의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에는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여러 기계들이 있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고속도로는 길이 곱게 나 있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길과 휴게소, 다른 차들 정도입니다. 반면 국도는 어떤가요? 길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 고속도로만큼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만큼 주위를 둘러볼 수도 있죠. 거기에는 마을이 있기도 하고 가끔은 산이나 바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속도만을 생각하다 주변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는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여러 기계들이 있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고속도로는 길이 곱게 나 있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길과 휴게소, 다른 차들 정도입니다. 반면 국도는 어떤가요? 길이 내리막길도 있어 고속도로만큼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만큼 주위를 둘러볼 수도 있죠. 거기에는 마을이 있기도 하고 예쁜 꽃과 나무가 있기도 하고 가끔은 산이나 바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속도만을 생각하다 주변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한국 기업의 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인으로 당당히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개인 혼자의 능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타자와 투수, 포수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듯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협동해야만 우리 한국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배들이 잘 이끌어온 우리 한국 기업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입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한국 기업의 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인으로 당당히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개인 혼자의 능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타자와 투수, 포수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듯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우리 한국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배들이 잘 이끌어온 우리 한국 기업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들어 분자 요리가에게는 분자 요리가 좀 생소할 것 같네요. 분자 요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분자 요리는 음식을 분자 단위까지 분석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름처럼 음식의 조리 과정이나 식감 등을 분석해서 새롭게 변형시킨 요리를 뜻합니다. 혹시 질소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나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질소 아이스크림도 분자 요리의 한 형태이죠. 액화 질소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급속 냉각시키면 기존의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크림 소스를 가루 형태로 만든 것도 분자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요리는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요리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분자 요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들어 분자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는 분자 요리가 좀 생소할 것 같네요. 분자 요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분자 요리는 음식을 분자 단위까지 분석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름처럼 음식의 조리 과정이나 식감 등을 분석해서 새롭게 변형시킨 요리를 뜻합니다. 혹시 질소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나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질소 아이스크림도 분자 요리의 한 형태이죠. 액화 질소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급속 냉각시키면 기존의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크림 소스를 가루 형태로 만든 것도 분자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요리는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요리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분자 요리 개발에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머리 모양에 따라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따로 있다니 재미있네요. 그럼 혹시 얼굴형에 따라서도 다른 모양의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물론이죠. 만약 얼굴이 조금 길다면 가로 길이가 긴 선글라스나 안경테에 무늬가 들어간 선글라스가 좋습니다. 또 형태가 각진 선글라스나 화려한 색상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얼굴이 조금 각진 분들이라면 부드러운 인상을 전하기 위해서 안경테가 동그란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여름에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왕이면 자신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 모양에 따라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따로 있다니 재미있네요. 그럼 혹시 얼굴형에 따라서도 다른 모양의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물론이죠. 만약 얼굴이 조금 길다면 가로 길이가 긴 선글라스나 안경테에 무늬가 동그란 얼굴형이라면 안경테가 각진 선글라스나 화려한 색상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얼굴이 조금 각진 분들이라면 부드러운 인상을 전하기 위해서 안경테가 동그란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여름에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왕이면 자신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용할수록 더 발달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력이 증가하고 공부를 하면 뇌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인간의 능력이나 감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의존하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계신 경우 많죠? 또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걷는 시간이 줄어 예전보다 체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씩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계의 편리함에 의존하기보다 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사용할수록 더 발달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력이 증가하고 공부를 하면 뇌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인간의 능력이나 감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의존하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계신 경우 많죠? 또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걷는 시간이 줄어 예전보다 체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씩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계의 편리함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세종대왕은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해시계와 물시계는 물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치구기와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 농민들의 모두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을 정리하고 조선에 적합한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세종대왕은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해시계와 물시계는 물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치구기와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을 정리하고 조선에 적합한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 따뜻한 봄이 되면 몸이 피곤해지고 자주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을 춘곤증이라고 하지요.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주로 봄철에 많이 느낀다고 하여 춘곤증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몸이 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2, 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지요.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겨울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학이나 취업과 같은 환경의 변화도 주로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춘곤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 자주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을 춘곤증이라고 하지요.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주로 봄철에 많이 느낀다고 하여 춘곤증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몸이 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2, 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지요.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겨울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학이나 취업과 같은 환경의 변화도 주로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춘곤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현대 사회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외국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단어를 10개씩 외워야지처럼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요. 드라마건 라디오건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와 주제를 찾아 꾸준히 보고 들으면 그게 모두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느낌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현대 사회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문화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외국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외국어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단어를 10개씩 외워야지처럼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요. 드라마건 라디오건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와 주제를 찾아 꾸준히 보고 들으면 그게 모두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햇빛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에도 모자나 긴팔 등으로 몸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피부암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빛 노출이 부족해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대부분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속의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뼈가 약해집니다. 또한 햇빛은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노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햇빛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보다는 햇빛이 부족하여 생기는 다시 들으십시오. 햇빛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에도 모자나 긴팔 등으로 몸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피부암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빛 노출이 부족해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대부분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속의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뼈가 약해집니다.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노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햇빛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보다는 햇빛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병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